예로부터 오랫동안 한 직업에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을 전공하여 그 일에 정통한 사람을 가리켜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전라남도 영암의 고즈넉한 한옥에서 된장, 고추장, 식초 등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을 옹기에 담아 정성껏 발효시키는 김명성 소장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발효 방식에 자신의 노하우를 더해 새로운 발효의 장을 연 사람인데요.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음식은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발효법을 개발한 김명성 소장의 발효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넓은 평지에 홀로 우뚝 솟은 월출산 아래 자리 잡은 한옥. 발효를 연구하기 위해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시골로 내려와 발효 연구소를 연 김명성 소장을 만나기 위해 전라남도 영암군에 도착했습니다. 김명성 소장은 건강한 발효 음식을 깊이 연구하여 우리 전통 음식을 보다 우리 것답게 만들고 유익균이 살아 숨쉬는 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 김치, 식초 등의 전통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식재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발효 영농조합법인은 영암 얼출산 바로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참발효에서는 우리 전통식품 중에서 발효식품인 간장, 된장, 김치, 고추장, 전통죽, 그다음 천연식초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기도 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 장소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두가 잠든 새벽인데요.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제법 자기 입에 들어가서 씹으면서 내주는 이 멸치들은 사람들은 일찍 잠에서 깨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이곳의 아침 식사는 밥과 국 그리고 제철 재료로 만든 반찬입니다. 김명성 소장의 설명 아래 각자 맡은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 꽤 나이가 젊은 친구들 같습니다. 오늘 아침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떤 분들이신가요? 지금 여기 저희 발효원에 있는 문화생들이고요. 젊은 대학생부터 방학 통해서 온 대학생부터 또 시간 내서 온 이제 주부들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 분들인데요. 그냥 본인들이 제가 하고 있는 걸 좀 보고 듣고 또 설명을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숙식도 하는 건가요? 예,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먹고 자고 같이 이제 숙식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0까지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듣고 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안 어떤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나요? 특별히 제가 이제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제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저희가 겨울에는 이제 겨울 발효, 그러니까 된장이나 간장이나 김치, 이런 것들, 고추장, 청국장, 이런 것들을 아예 콩부터, 선별한 것부터 같이 해보고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그 계절에 맞는 이제 식재료라든지 그 계절에 맞는 발효 또 보고 듣고 배우는데 그 과정에 음식은 이제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기본 식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가 해오던 걸 좀 더 가치 있게 제대로 하는가 그거를 보고 듣고 배우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성 소장은 한식의 의미와 원리에 관심 있는 학생, 전통 장독대 발효를 원하는 일반인, 자연 발효의 가치와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한의사, 전문적으로 음식을 다루는 요리사 등 한식의 가치와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다양한 나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은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밥을 짓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지만 김명성 소장을 찾아오는 문화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밥 짓기, 국 끓이기, 제철 나물로 밑반찬 만들기, 식사 예절까지 배우는데요. 요즘은 대학에서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숙식하며 한식의 가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또래들은 이제 SNS에 되게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원래 저는 미술을 전공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요리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좀 늦게나마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그 공통점이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곳들이 어딘가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찾다가 SNS나 이런 곳들에서 이 김명성 발효연구소를 찾게 돼서 선생님께 메일을 드리고 직접 찾아와서 말씀도 나누고 해서 이곳에 문화생으로 오게 됐습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음식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생산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김명성 소장은 공장화, 기계화, 신속성보다는 소량이지만 건강에 더 유익하고 몇천, 몇백 년 동안 계승되어 온 식문화 가치, 그리고 오랜 시간과 노력, 자연과 함께 버무려진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소장은 절대 레시피를 문화생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데요. 실습과 시식을 통해 체득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발효 연구소를 설립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 발효를 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연구소 개념에 이러한 것을 해야겠다 생각한 것은 저희 아내한테 김치를 담아주려고 시작하게 됐던 것이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은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뭔가 정리되어 있었으면 그런 게 아쉽고, 그래서 아쉬움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에 단순히 아내한테 김치 담아주고 싶었던 데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제대로 한번 정리하면서 해보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동기가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 김명성 소장은 종합병원에서 실장의 직함으로 근무했었는데요. 아내에게 김치를 담가주려고 공부하던 중 소금, 젓갈, 배추 등 한식 재료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사표를 내고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장독대에 있는 온기들이 총 한 860개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온기들에는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또 일부 온기에는 한 400개 정도에는 이제 식초들, 천연 식초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온기 주변에는 원래 냄새가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전혀 나질 않네요. 예, 이제 저희는 된장, 간장 담을 때 우리나라 전통장의 어떤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색깔이라면 색깔인데 그게 특유의 그 취가 좀 강하게 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냄새, 그러한 것들이 좀 대중성에는 조금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천연 약재물로 콩을 삶아서 장류를 담으면 그런 냄새들이 훨씬 덜합니다. 저기 김명성 소장은 옛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옛 것에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좋다. 어디 가시는 거세요? 예, 지금 방앗간에 좀 갔다 오려고요. 예. 방앗간에 가서 뭐 하시나요? 우선 저기 고추장 재료 만들 거 찰개떡 가루라고 고추장에 들어갈 재료거든요. 걔를 또 방앗간에 가서 좀 빻아야 됩니다.
예, 그 방앗간 그래서 방앗간 갑니다. 김명성 소장은 한식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전통 발효 음식을 올바르게 전승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는데요.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 고추장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도하지 말고 쌀이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 것을 아는 온고지시는 8kg야? 김명성 소장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김 소장이 전통 발효 음식을 대하는 데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타협하지 말자입니다. 오직 전통이란 이유로 의문이나 변화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곱게 갈려야 표고가루, 메주가루, 이 찰기떡가루 이 3개가 서로 따로 안 놀고 잘 이게 서로 호화가 돼. 어? 야. 잘 됐어요? 김명성 소장이 전통 발효 음식을 대하는 2번째 원칙은 척하지 말자입니다. 전통 방법으로 만드는 척 흉내만 내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 소장이 경험한 우리 발효식품 중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가장 어려운 게 고추장 담그기라고 합니다. 김 소장은 만드는 방법이 워낙 어렵다 보니 오히려 오븐 고추장 만들기와 같이 쉽게 담그는 방법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데요. 하지만 단시간에 고추장인 척 만드는 건 가능하겠지만 진짜 고추장을 오븐과 같이 짧은 시간에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김명성 소장이 만드는 고추장은 지난 겨울부터 부지런히 준비해둔 고춧가루, 메주가루, 띄운 보리가루, 찰개떡가루, 표고가루, 소금 등의 재료를 잘 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걸 안으로 넣어갖고 안에서 김명성 소장이 전통 발효 음식을 대하는 3번째 원칙은 설명할 수 있는 발효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끓여가지고 졸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그 단계가 아니고요. 이 상태는 조금 전에 이제 꼬두밥진 찹쌀하고 엿기름하고 둘이 섞어졌잖아요. 그걸 이제 삭힘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삭힘의 단계라는 게 엿기름의 효소가 그 꼬두밥 쪘던 그 찹쌀을 완전히 이제 다 없애버리거든요. 다 그게 자른 효소가 자른다는 표현이죠. 그게 이제 당화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화 과정이 다 거치고 나면은 찹쌀은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찹쌀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물 색은 갈색으로 싹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식혜물이 만드는 거죠. 김명성 소장이 만드는 고추장에는 소주, 물엿, 물과 같은 재료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데요. 이런 재료를 첨가하지 않아도 올바른 방법으로 고추장을 만들면 냉장고 보관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변폐가 없다고 합니다. 고추장을 담그는데도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거 몇 시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요? 지금 시각이 8시가 넘었으니까 2시 반부터 한 8시간 조금 넘게 뗐네요. 근데 아직 한 2시간 정도 더 떼야 될 것 같아요. 와, 2시간 더요? 네. 이렇게 하루 종일 거의 하게 되면 네. 힘들지는 않으세요? 물론 몸적으로는 조금 힘이 들긴 한데 저는 여기서 문화생으로 배우러 왔기 때문에 과정을 하면서 체득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느끼면서 하면은 되게 재미도 있고 보람도 차고 그럽니다. 한속 가득 받아낸 식혜물은 장작불로 밤 깊은 시간까지 졸여주면 고추장 담그기 위한 메가즙을 만날 수 있는데요. 메가즙은 고추장의 곰팡이 방지와 단맛 조율, 농도 조절을 위해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김명성 소장은 반드시 메가즙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쌀은 아예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건 엿기름에 남아있는 그런
성분하고 그다음에 조금 보이는 수수 이거밖에 안 보이죠.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그 쌀은 어디로 갔냐? 그 쌀은 다 이 엿기름의 효소가 다 잘라가지고 물하고 같이 여기에 올라가 있죠. 이게 지금 캐라멜화로 다 이제 쉽게 말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화학 변화를 보기 위해서 뭐 했냐? 이 엿기름 효소가 죽지 않게 65도를 유지해 준 겁니다. 김 소장은 우리 발효 음식이 그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아름다운 음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선인들의 발효법을 계승하다 보면 옛 어른들의 지혜로움까지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천년의 지혜를 하루아침에 깨우칠 수 없어 지난 10년을 연구했지만 그래도 연구는 계속될 거라고 하는 김명성 소장. 이번엔 세계인 모두가 좋아해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치 만들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춧가루, 젓갈 등과 같은 기본 양념 사용은 똑같이 하되 담그는 방법에 따라 맵지 않고 아삭거리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 문화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몇 컵이다. 뭐 굳이 차이점이라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과일을 안 넣어요. 통상적으로 김치 속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뭐 사과, 배, 또 계절에 따라서 뭐 유자 같은 것도 넣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과와 배 같은 거 넣어주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단맛을 낼 수 있는 재료를 넣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전통 발효 음식에 빠질 수 없는 메주. 띄운 메주는 미생물의 종류와 활성 정도에 따라 장류의 품질이 결정되기에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날 장 담그는 날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막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쯤 되면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자 메주가 다 깨끗이 떴을 때는 이렇게 에어로 아주 압축된 에어로 여기에 묻어 있는 먼지를 다 씻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메주가 이런 메주 속이 예 이렇게 깨끗하게 콩은 다 분해가 돼가지고 아주 붉은빛이 도는 이런 메주가 되고 이 안에 겉이나 안이나 똑같이 우리가 유해한 곰팡이들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러한 메주들이 향을 맡았을 때 콩의 단백질이 분해된 향이 나고 두 번째로 들어간 수분이 없잖아요. 들어간 수분 물이 없으니까 이거를 장을 담아 놓으면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조건 하나를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물로 세척 않고 깨끗이 띄워서 공기로 세척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메주는 물로 세척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데요. 김명성 소장은 공기 세척으로 곰팡이가 피는 조건을 줄이고 있습니다. 매주 색깔이 두 가지던데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색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종류로는 콩의 종류로는 네 가지예요. 그래서 색으로는 검정색,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검정색 중에서도 서리태콩, 진눈이콩,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푸른콩, 이제 대두콩. 그래서 푸른콩이 삶아 놓으면은 노란콩으로 보이거든요. 껍질이 벗겨지니까. 그래서 색으로는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콩의 종류는 네 종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색이 다르게 보인 겁니다. 그날 오후 김명성 소장이 광주에 위치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김명성식 발효 음식은 6년 전부터 대학교와 연구 끝에 이루어낸 과학적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앉으겠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갖는 우리의 장류 음식은 몇 마디 말과 거치장으로 그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김명성 소장. 이 때문에 모든 과정을 이유와 설명이 가능하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교수님하고 이제 우리가 이 겨울에 하는 주된 발효가 이제 된장 간장이잖아요. 근데 된장 간장천에 매주
가 이제 발효시킬 때 메주를 띄울 때 거기에서 생성되는 곰팡이, 이제 유해 곰팡이, 특히 이제 유해 곰팡이 속에 들어가 있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 그 생성 조건이나 생성 환경 이제 그런 얘기 교수님한테 좀 여쭙고 또 그 장의 등급화 그래서 어떤 게 그 장이 그냥 개인 우김으로 나 잘한다 이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표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등급화를 하는 게 어쩌겠냐 앞으로 이 장의 세계화나 이 식품의 산업화 위해서 훨씬 그게 낫지 않겠는가 교수님과 그거를 나눴습니다. 김영민 교수는 유익균주의 선발 및 효능 연구, 미생물 발효 연구, 산업화 효소 연구, 식품 종균 소재 발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김 교수와 김 소장은 발효 음식 분야에서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명성 소장님은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면은 저는 발효 명인이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칭하는데 현장에 옛날 것만을 개성하려고 하는 발효 명인이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알려고 하는 그런 명인인 것 같습니다. 자주 부임하고 나서부터 많이 있었던 이야기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통화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된장을 만들다가 간장을 만들다가 궁금한 사항이 나오면은 거품만 일어나도 전화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꼭 해결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명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는 이 지식을 배울 수가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또 이 현장에서는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자랐어? 김명성 소장이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 식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김 소장은 발효식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김 소장의 발효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직접 와서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바람은 제가 강요할 수는 없고 저희 아이들이 아직은 어린데 과연 아이들 중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해보고 싶다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마음에 있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연세가 드신 제2 세대들에 대한 발효 올바른 이해보다도 저보다 D세대인 좀 더 젊다고 표현되는 지금 현재 있는 저희 문화생들처럼 이렇게 젊은 세대 사람들한테 우리 전통 음식의 그 가치,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이런 것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명성 소장에게 최종 목표를 묻자 이곳에서 진짜백의 음식과 음료를 만들어 방문객에게 대접하고 여유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온고지신의 정신에 걸맞게 흔들리지 않는 기본 위에 새로운 기둥을 단단히 세우고 있는 김명성 소장을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숙연해졌습니다. 장인 정신이란 어떠한 편법이나 술수를 쓰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와 노력을 동원하여 무언가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요. 김명성 소장을 지켜보니 투철한 장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